양자점은 1980년에 처음으로 화학적 양자점 합성이 개발된 이후로 1993년 굉장히 중요한 습식 합성법이 개발된 이후에 캐드뮴 셀레나이드 기반의 양자점이 개발되어 오다가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을 쓸 수 없는 여러 그 규정 때문에 인듐 포스파이드라는 양자점으로 개발을 해서 삼성에서 처음으로 캐드뮴이 없는 양자점 TV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소재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가 있어서 이 파라미터를 만족시키는 소재의 스펙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발광의 특성은 크기는 결국 발광 파장을 결정하게 되고, 크기 분포는 색 순도, 그리고 껍질 두께, 결정, 계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떤 그 조성의 컴포넌트를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소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카드뮴계 기반 기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비카드뮴계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도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서 전개 발광 소자라고 불리는 양자점의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벌어질 AR과 VR 기반의 이제 혼합 현실용 디스플레이 개발에 아주 중요한 소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소자는 광발광 소자인 포토루미네센스, 그리고 전개 발광인 일렉트로루미네센스 소자의 두 가지 결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PL 소자에서는 블루층의 즉 청색광을 흡광해서 적색과 녹색으로 변환하는 광 변환 소재가 아주 키가 될 것이고, 전개 발광에서는 전하와 홀이 양자점층으로 주입이 돼서 그 발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소재의 난제가 따로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파장 양자 효율, 선폭, 외부 양자 효율, 안정성 등이 모두 중요한데, PL 소자에서는 450나노미터의 청색광을 얼마만큼 잘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고흡광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전개 발광 소자인 EL 디바이스에서는 전하 주입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L 디스플레이 기술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에 처음으로 양자점 습식 합성법이 개발된 이후에 2022년에 QD OLED 디바이스가 발표되고, 그리고 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PL 소자에서는 청색광에 리퀴지가 없는 광 변환 효율이 높은 녹색광 양자점을 만드는 것이 현재의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이를 위해서 잉크 성능 확보를 위해서 높은 옵티컬 덴시티, 즉 광 흡수율이 좋은 녹색 퀀텀 닷의 합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개 발광 소자에서는 청색광을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고, 또 이 청색광뿐이 아니라 녹색, 적색과 청색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PL 소자에 관련된 이 연구 개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L 소자는 소위 말하는 양자점 컬러 필터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청색광을 많이 흡수해서 그런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는, 즉 녹색과 적색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그때 광 변환 효율이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녹색 양자점이 적색 양자점보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를 했는데요. 두꺼운 쉘을 성장해서 청색광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선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제 QD와 QD 사이에 에너지 전달 현상이나 재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쉘을 두껍게 쌓으면 양자점이 가지고 있는 전체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회사에서는 반기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양자점을 무겁게 만들면
잉크를 조성할 때 잉크 포뮬레이션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잉크의 어떤 조성을 구현하기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조성의 양자점을 찾아서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흡광이 높은 그런 새로운 코어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후보 소재로 다음과 같은 인듐 갈륨 포스파이드나 실버 인듐 갈륨 설파이드 등의 소재가 깊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양자점을 아주 작은 픽셀에 패터닝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그래프의 X축은 그 스크린의 사이즈, 우리가 보는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의 사이즈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Y축은 이 레졸루션과 픽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TV와 그리고 우리가 즐겨 쓰는 핸드폰, 그리고 이 스마트폰, 그리고 향후에 쓰게 된 AR, VR은 이 스크린의 사이즈가 다 각기 다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쓰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터닝을 해야 되는 픽셀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까지는 잉크젯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향후에 AR, VR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러한 2마이크론 수준의 서픽셀 사이즈를 구현하기 위해서 잉크젯에 광 리소그라피를 더한 이런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양자점 패터닝 구현을 위한 조건은 양자점 소재가 좋아야 되고, 공정 자체가 일단 저온이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EL과 PL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한데, 오른쪽 왼쪽에 보이시는 RGB 패턴이 된 그 필름을 얻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패터닝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RGB 또는 여기는 이제 GRB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각 서픽셀 층에서 격벽과 격벽 사이에 어떻게 이런 양자점 층을 패턴하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은 아래층에 보이시는 EL 소자, 즉 전개 발광 소자나 아니면 QD OLED의 PL 소자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가교, 포토 리소그라피와 포토 크로스 링커블 양자점 소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광가교가 가능한 양자점을 스핀 코팅이라는 방법으로 그 표면에 적층을 하고, 그 다음에 UV를 쬐어 주어 가지고 리간드 가교가 가능하게 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씻어내 버리면, 가교가 되어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용매에 의해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UV 노광을 통해서 이 층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자점은 고해상도 패턴이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 노광 장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해상도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3000 ppI에 이르는 그런 양자점 패터닝 기술을 확보한 그룹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연구의 그 연구 내용은 아마 그 성균관대학교 배완기 교수, 그리고 서강대학교 강문성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여러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리간드 가교제를 활용해서 지금은 365나노미터의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라인의 노광 장비를 써서 광 패터닝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개 발광 소자에서는 당연히 녹색과 적색뿐이 아니라 청색 발광 소재도 필요한데요. 청색 발광은 이 전개 발광 소자는 자발광 소자이기 때문에 청색광을 낼 수 있는 다른 소스가 없습니다. 광발광 소자에서는 청색광을 낼 수 있는 청색광원이 있는 반면에 이 전개 발광 소자에서는 청색광도 자발광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청색을 낼 수 있는 양자점 개발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전개 발광 기반의 디스플레이 연구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GB에 대해서 연구진이 세계 여러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로 되어 있는 이론적 한계값에 매우 근접한 전개 발광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청색광은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 좀 늦은 편인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색광을 낼 수 있는 소재는 450나노미터의 청색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징크 셀레나이드와 징크 텔루라이드 중간 정도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듐 포스파이드는 450나노미터의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 청색 발광 구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징크 셀레나이드, 텔루라이드 기반의 소재가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징크 셀레나이드, 텔루라이드도 아주 이상적인 소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파랑색은 중세시대 이후로만 파랑색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안정성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랑색을 디스플레이 또는 그림에서 확보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숙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보시는 테이블은 여러 소재의 그 블루, 즉 청색에 가까운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가장 저희 이상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징크 텔루라이드 셀레나이드라는 소재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높은 양자 효율을 확보하고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 안정성은 일부 논문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대체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이 소재가 과연 청색 양자점으로서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소재인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소재의 그 소재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소재의 좋은 특성이 있다고 발표한 논문에서도 뒤에 그 서포팅 인포메이션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휘도 구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징크 셀레나이드 텔루라이드 기반의 청색 EL 소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텔루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 소재에서 표면에 있는 그 안정성 때문에, 반응성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그 광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아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색 EL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저희는 징크 셀레나이드 텔루라이드라는 굉장히 현재까지 많이 연구가 되는 소재를 포기하고 새로운 소재로 양자점 기반의 청색 소자를 확보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재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26족 화합물, 징크 셀레나이드 텔루라이드, 3호족, 인듐 갈륨 포스파이드, 136족, 실버 인듐 설파이드나 아니면 페롭스카이트, 나이트라이드라는 다양한 종류의 소재가 후보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페롭스카이트와 나이트라이드 계열의 양자점은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26족 그리고 3호족, 136족의 양자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소재와 소재를 합금을 만들었을 때까지는 이 광특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그 광특성의 분석을 위한 또는 예측을 위한 그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RGB 즉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이 색깔은 이와 같은 에너지 갭에서 구현이 되고 이 에너지 갭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들을 합금을 해서 만들어 올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전개 발광 소자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전개 발광 소자로 인해서 나오는 소자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인데요. 소자의 효율은 소위 말하는 External Quantum Efficiency의 줄임말인 EQE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QE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전하가 주입되는 전류를 바꿔가면서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각 전류 구간에서 EQE를 측정하면 맥시멈 EQE를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소자의 효율은 이 양자점 기반 디스플레이나 이런 자발광 소자에서는 대략 20%가 이론적 한계
효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좀 낮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자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다음과 같을 때 전자가 주입이 되면서 그 양자점 안에 전하가 하나 주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입된 전자에 의해서 차지가 된 그 하전이 된 이 양자점에 홀이라고 부르는 전공이 주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것이 재결합을 하면서 빛을 내면 루미네센스인데 따라서 일렉트로 루미네센스는 전하를 주입해서 발광을 내는 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하가 한쪽만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전하가 들어왔을 때 전하 불균형 때문에 이때는 소위 말하는 오제 재결합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오제 재결합은 비발광 재결합이기 때문에 발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하가 고르게 들어가고 전자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러한 코어 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졌을 때 전자와 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호 인력을 제어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제 재결합을 억제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쉘의 크기가 커지면서 양자 효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오제 재결합을 억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개 발광 소자의 EQ의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오제 재결합이 아닌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로 이 전하가 주입된 이 양자점 소재 내에서 양자점과 양자점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소자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자점은 그 전개 발광 소재로 만들었을 때 전자와 홀이 주입되는 이 중간층의 활성층으로 있게 되는데요. 약 한 층에서 두 층 사이에 양자점이 깔리게 됩니다. 양자점은 너무나 패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킹이 된 양자점을 그 양자점과 양자점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쉘층을 두껍게 쌓으면 쌓을수록 발광이 일어나는 코어와 코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양자점이 가지고 있는 코어와 특히 쉘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양자점과 이웃하는 양자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제어를 하고 이 사이에 일어나는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불리는 상호작용을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해본 결과 굉장히 짧은 거리에 있는 가까운, 즉 쉘이 얇아서 코어와 코어 사이가 가까울 때는 소위 말하는 그 폴스터 레조넌스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부르는 프렛이 일어나고 그리고 멀어질 때는 이런 상호작용이 좀 덜해지면서 발광 및 재결합에 의한 그런 전하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프렛이 워낙 강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3나노미터 이상 정도의 그 스페이싱이 있으면 그런 상호작용에 의한 전하 그 소자 효율 감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스페리컬 퀀텀 웰이라는 소재를 만들어서 아무리 두꺼워도 계면 결합이 최소화돼서 그 양자점의 양자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어 쉘에 대비해서 오히려 쉘을 두껍게 쌓을수록 퀀텀 일드가 올라가는 그런 소재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발광이 일어나는 코어와 코어 사이의 거리는 띄우면서 오히려 발광의 효율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점 기반의 전개 발광 소자의 효율을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개 발광용, 즉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디바이스를 위해서 신규 조성의 양자점의 합성 및 소자 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소자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변환 디스플레이, 즉 PL 소자를 위해서 신규 광원 소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흡광률이 높은 녹색 양자점의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양자점 소재의 합성을 위해서 신규 전구체와 나노 잉크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